내가 떠나는 이유 38번째. 대머리 독수리. 어제 검찰 조사 때 다시 한번 다 얘기했는데, 피해자가 나타날 때마다 매번 똑같이 진술하는 것도 지겹고, 한번 했으면 됐지 껌껌이 조사를 한다며 불만이다. 아마 오늘 오전에 대전경찰서에서 형사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 왔다 갔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불편하여 감정이 더 격해졌던 것 같았다. 잠시 후 집에서 온 편지를 받아보던 이중사가 한마디 내뱉는다. 씨발 나보고 어쩌라고 한마디 한다. 시흥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아내가 가게 간판불이 나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의 의견을 묻는 내용인데, 아내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고 물론 여기에 갇혀 있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아내에게 하는 언행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곳에 들어왔으면 미안하다고 빌어도 시원찮은데, 나이 50이나 먹은 놈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지 나도 나이지만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6월 11일 수영이 편지가 왔다. 이상우가 미안하고 도의적으로 너무 미안하다고. 빡빡이 김 사장은 여동생 편지를 보더니 안색이 편하지 않은 것 같았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면 9천만 원이 더 필요한데 더 이상 합의금이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최소 4,500만 원에서 5천이 필요한데 있는 돈은 다른 사람 합의금으로 다 쓰고 이제는 방법이 없다며 여동생이 대출 신청을 1억 원 정도 하였는데 은행에선 1,000만 원밖에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다 한다며 그런 은행을 욕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얘기를 듣고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1,000만 원 대출도 은행에서는 많이 해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마지막 합의금 9천만 원 남은 사람은 그래도 빡빡이 김 사장이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먼저 합의해 준 것에 대하여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건 오해라고 말한다. 그 사람은 금액이 커서 제일 마지막에 합의할 계획이었었지 다른 뜻은 없었다며 고개를 숙인다. 그나저나 오빠를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여동생인데 나가면 동생에게 잘해 독수리 이사장이 당부를 한다. 대머리 독수리 이사장은 김포에서 사철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술을 좋아하기로 동네 소문이 자자하였다. 약간 마른 체형에 앞머리가 비어있는 전형적인 대머리인데 독수리 대머리를 닮았다 하여 내가 대머리 독수리라 별명을 지었다. 사회에 있을 때 이사장은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 150만 원을 주고 산 가발을 사서 쓰고 다녔다며 내가 가발을 쓰면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아? 하며 확인되지 않은 자랑을 한다. 사고가 발생한 그날은 공장이 있는 김포 감정동에서 집까지 2.5km 정도인데 감정동 큰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 중에 대리기사와 지름길을 놓고 다투다 이사장 차를 내버려 두고 가버리는 통에 이 사단이 난 것이다. 이사장은 가끔 공장 일이 끝나면 공장 근처에서 한잔하고
가끔 들리는 순이네 식당이 생각이 나서 7km 정도나 떨어진 순이네 식당에서 이 차를 하러 갔었다. 오빠 왔어? 약간 뚱뚱하지만 코맹맹이 애교가 넘치는 순이를 보면 하루 종일 힘들게 작업했던 하루의 노고가 사라지고 마는 맛에 가끔 이 사장은 공장에서 거리가 약간 있지만 순이네 가게에 들려 한잔하는 낙으로 살고 있었다. 그날따라 소주에 맥주를 말아 먹었더니 평소보다 술이 오버되어 횡설수설하는 이 사장에게 오빠 너무 취했어. 이제 집에 들어가세요. 순이는 택시를 불러 이 사장을 태워보냈다. 택시를 타고 가던 이 사장은 술이 취했지만 거래처에 보내기로 한 팩스를 보내기 위해 공장에서 내렸다. 공장에서 팩스를 보내고 집으로 가기 위해 감정동 대로에서 대리를 부르려 하는데 대리요! 대리! 길가에서 호객행위하는 대리를 발견하고 여기 휴먼 아파트까지 얼마? 10,000원이에요. 대리와 함께 차에 오른 이 사장은 공장에서 집에 갈 때 항상 다니는 지름길이 있어 그리로 가자고 하였다. 이 사장이 다니던 골목길은 술 한잔 하였을 때 음주 단속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었다. 그러기에 큰 길이 아닌 골목길로 가자고 하였더니 사장님 말대로 가려면 3,000원 더 주셔야 해요. 대리기사가 돈을 더 달라고 하자 아니 이놈아 이 길이나 저 길이나 비슷한데 무슨 3,000원을 더 달라는 거야. 이 사장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계속 소리를 질렀다. 야 이놈아 내가 여기 이 길을 수십 년이나 다녔어. 이 길이나 그 길이나 거리는 똑같은데 무슨 3,000원을 더 달라는 거야. 그때 차는 감정동 사거리 신호등에 좌회전하는 차 뒷공문에 붙어 있었다. 이어 뒷차들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밀려오는데 에이 씨발 하면서 차문을 열고 확 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저놈이 순간 당황한 이 사장은 뒤에 차도 밀려 있고 난감하였다. 어쩔 수 없이 바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오른쪽 도로가에 세울 생각에 운전석에 앉은 것이다. 여기 사거리는 평소 차가 많이 밀리는 곳이었다. 술이 취한 독수리 이 사장은 신호등이 그날따라 길게 느껴졌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만 운전대를 잡고 잠이 들어버린 것이다.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 앞차가 이상했는지 이 사장 차 뒤에 있던 모범 택시 기사가 크랙션을 여러 번 누르다 반응이 없자 이 사장 차로 가서 차 유리 안에 곤히 잠든 이 사장을 깨운 뒤 사거리 옆 도로로 차를 옮겨 세워놓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가버렸다. 동네 지구대 경찰은 이 사장을 아파트 집까지 데려다주고 갔다. 다음 날 오전 이 사장은 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화벨 소리에 핸드폰을 받았다. 여기 김포경찰서인데 와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장은 어젯밤 일이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았다. 경찰이 무슨 일이지? 전에 몇 번 술을 먹고 벌금은 낸 적이 있었고 작년 11월에 무면허 운전으로 걸려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 진술에서 이 사장은 어젯밤 대리기사를 부른 것을 기억해내고 대리가 사거리에서 그냥 가버렸기에 불가피하게 오른쪽 100m가량을 내가 운전한 것 같다 라고 진술을 하니 경찰은 이 사장님 차는 사거리에서 모범택시 아저씨가 대신 운전해드렸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어제 어디서부터 술을 운전을 하셨죠? 마지막으로 술 먹은 집이 어디예요?
이사장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7, 8km 떨어진 순인의 가게부터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순인의 가게에서 대리운전을 하여 공장까지 간 사실은 둘째치고 이사장은 아예 순인의 가게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사장은 아직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은 했지만 인사사고도 없고 작년처럼 음주운전에서는 옆에 있던 차 백밀러를 친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이야 있겠어. 대충 진술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대충한 진술이 독수리 이사장에게 있어 일생 최대의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생각 못하였다. 이 사건은 바로 검찰로 넘겨지고 이사장은 날카로운 여검사 앞에서 다시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야 했다. 서류에 음주전과가 있는 이사장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게 3번이나 있고 작년 11월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받았기에 앞에 앉으세요. 딸보다 어려 보이는 여검사는 이사장이 앉기도 전에 어디서부터 운전을 하셨어요? 이사장은 기억이 나는 대로 감정동에서 대리운전을 한 상황에 대하여 있었던 사실을 차례대로 설명을 하였다. 하지만 여검사는 이사장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럼 그때 대리기사를 찾아보세요. 조서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사장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검찰이 내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검찰이 그 대리운전을 찾아 내 죄를 물어야지. 왜 내가 대리를 다시 찾아 내가 대리운전을 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지, 아까 여 검사에게 내가 왜 찾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한 자신을 실책하며 그날부터 이사장은 사거리에서 만났던 그 대리를 며칠 동안 백방으로 찾아보았다. 하지만 그 대리는 만날 수 없었다. 결국 재판으로 넘겨진 독수리 이사장은 생각지도 못한 1심에서 2년형을 받고 덜커럼 법정 구속되고 만 것이다.